뇌로서는 이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영양분을 직접 만드는 역할을 해요. 이 힘듦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됩니다.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빠뜨리거나 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유튜브 영상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정신과 의사분들이 런닝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각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한번 띄워볼 예정입니다. 여기 하남 경정공원인데, 경정공원에서 저쪽 당정뜰, 그리고 하남 운동장, 그 다음에 하남 호수공원까지 한 15km 정도 천천히 조깅을 하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시죠. 여러분들도 주무시기 전에 되게 생각이 복잡하고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라든지 이불킥하고 싶을 정도로 스치러웠던 어떤 순간들, 미래에 대한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이 수많은 걱정들로 인해서 불면증으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그 다음날 일할 때에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쉽게 짜증도 나고, 또 이게 지속되다 보면 만성적인 우울증이 되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분들에게 꼭 이야기하는 처방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히 런닝이에요. 왜 이토록 정신과 의사들이 런닝을 추천하는지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멍 때릴 때 이제 자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어떤 자연을 보거나 이럴 때 내 내면 안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거나 내가 만나주지 않았던 마음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올라오게 돼요. 이런 잡념이 올라오는 상태를 내각적으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DMN이라고 부르는데, 요 스위치를 끄기 위한 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어떻게 끌 수 있느냐? 이 러닝하는 동안 내 몸에 집중하고 다리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 가장 또 중요한 이 호흡을 느끼는 동안은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스위치가 꺼지게 돼요. 뇌로서는 이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거죠. 이런 모드로 들어가는 걸 정신과 의사분들이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러닝을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하는데 우울증인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두 번째는요, 러닝이 내 세포의 영양분을 직접 만드는 역할을 해요. 최근에 러닝 추천 영상들을 좀 보셨으면 BDNF라는 용어를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내 세포의 비료라고 보시면 돼요. 달릴수록 이 BDNF가 생성이 계속 된다고 해요. 머리도 똑똑해지고, 업무 처리 능력도 탁월해지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창의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하여튼 러닝을 하면 할수록 이 BDNF가 우리의 머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거죠.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자, 러닝 한지 지금 이제 1년이 됐는데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한 30분, 40분에 한 번씩 일어났다가 화장실로 갔다가 딴짓을 많이 하고, 쇼츠도 좀 봤다가 릴스도 좀 봤다가, 그러다가 또 업무하고,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러닝을 하고 나서는 지금은 거의 화장실도 안 가고 한 3-4시간 동안도 완전한 몰입의 상태에 들어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졌어요. 지금은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들이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잘 나와요. 나 이게 너무 신기해. 제가 딴 걸 한 게 없거든요. 러닝만 꾸준히 했거든요. 1년 동안. 다 이 러닝을 하면서 얻은 이 영양분인 BDNF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당정뜰 쪽인데요. 낮에 워낙 온도가 올라가서 덥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달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돌핀이 팡팡 나와주죠. 엔돌핀 뿐만 아니라 당연히 도파민도 나오게 되죠. 강력한, 어떻게 보면 보상물질이기도 하잖아요. 이 힘든 과정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이 엔돌핀이 나와서 이 고통을 더 줄여주기도 하고 환희를 느끼게 해주면서 우리 몸에 아주 절정의 기쁨을 만들어주죠. 엔돌핀과 도파민, 그리고 세로토닌, 자기 전에 나오는 멜라토닌, 이런 치유물질들, 이 러닝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항우울제가 나오게 됩니다. 러너분들이라면 러너스 하이를 느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뛰게 되면 대회 때 굉장히 힘듦이 오는데, 그때 이 러너스 하이가 딱 와주면 극한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뭘 뜻하냐면요, 결국은 좋은 호르몬들이 보상을 계속 해주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되게 상쾌하고 뿌듯하고 어떤 자기 효능감도 느끼잖아요. 결국은 이 힘듦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게 우리 뇌에 자연스럽게 학습이 됩니다. 러닝하는 동안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이 힘듦이 있으면 결국은 보상받을 거야 라는 게 자연스럽게 학습이 돼서 그게 드러나게 돼요. 제가 원래 긍정적인 편이었지만 이 러닝을 하고 나서는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성격이.
네 번째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되게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날에는 그냥 뛰지 말고 오늘 좀 쉴까 고민 막 되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데, 자 그럴 때 운동화끈을 바로 이제 묶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의 강력한 내 대장 전두엽이 그 결정을 한 거거든요. 자, 전두엽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충동성을 제어하는 의지력, 통찰력, 끈기, 창의력,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러닝이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네, 성장시키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김주환 교수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면소통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셨고 한국의 브레인으로 불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에서 김주환 교수님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컨텐츠가 나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교수님께 배운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전두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편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위협을 받을 때, 어떤 근심이나 걱정이 생겼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편도체예요. 얘가 계속해서 활성화되면 전두엽의 기능을 계속해서 약화시켜요. 편도체와 전두엽의 관계는 시소 관계와 같아요. 우선 편도체를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이 전두엽은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충동성이 조절이 안 되고 끈기가 부족해지고 위지력이 약해지고 당연히 창의력도 떨어지고, 되게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 편도체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두엽을 아무리 뭐 활성화시킬래도 이 편도체를 먼저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자, 그러면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몸에 집중하는 거예요. 러닝을 하게 되면요, 동작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팔에 집중하고 발바닥의 느낌에 집중하고 호흡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서 편도체를 계속 안정화시킵니다. 왜 굉장히 놀랬을 때나 충격받은 일이 있거나 흥분했을 때 심호흡을 크게 3번 쉬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시적으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라서 그렇거든요. 편도체가 안정화되면 그때 이제 전두엽의 기능이 돌아가기 시작해. 그래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두엽이 러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된다. 아까 말씀드린 BDNF도 이 영양분도 잘 주는 데다가 전두엽이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러닝하는 동안에만 당연히 국한된 게 아니겠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가족과의 어떤 관계, 그 모든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성적으로 좋은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도록 독려하기 때문에 러닝이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토록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예요. 하남운동장에 왔는데요, 진짜 확실히 러닝 인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남 호수공원으로 왔고요. 한 14km 정도 뛰었고요. 한 1, 2km 정도 더 뛰고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이유는요,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호르몬이에요. 이 물질도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우리의 기억 저장소라고 불리는 해마를 계속해서 약화시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기억이든 슬픈 기억이든 힘든 기억이든 그 모든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그곳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어릴 때부터 공부했던, 그리고 학습한 그 모든 기억들도 그곳에 이제 저장이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마의 기능이 굉장히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기억력도 굉장히 감소하고 업무 능력을 상승시키고 성장해야 되는 부태에서 굉장히 문제가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해마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내 부위 중에 하나인데, 이 러닝을 하게 되면 해마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저도 깜빡깜빡 하는 게 되게 심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예전에 집이 3층이었는데 저녁에 1층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왜 내려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내려왔지? 이럴 정도로 평소에 깜빡깜빡이 정말 심했거든요. 제가 어떤 말이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였냐면, 맞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뭔가 까먹었는데, 맞다, 그거 했어야 되지, 네가 시켰었지, 이거 내가 해야 되지, 이런 얘기잖아요. 그만큼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고 깜빡깜빡 했다는 얘기죠. 우리 와이프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뭐 시키면은 계속 깜빡해갖고 못하고,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자꾸 웃기고. 근데 1년 제가 했는데
근데 예전에 비해서 아마따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신기해요. 제가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빠뜨리거나 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제가 뭐 딴 거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런닝 뭐 하고 평소랑 다르게 행동한 게 없거든요.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제 런닝을 추천한 이런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해마의 기능을 상승시키는구나 라고 확인이 되고선 그때 깨달았어요. 런닝이 이런 작용도 하는구나. 오늘 이렇게 15km 정도를 뛰면서 왜 런닝을 그토록 추천하는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런닝을 하기 전에는 정말 몰랐던 내용들인데 런닝을 하면서 제가 1년 동안 겪어보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이 생각도 했어요. 한 20대 때부터 런닝을 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마음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을 것 같고 신체적으로도 더 튼튼해졌을 거고 전두엽의 기능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더 똑똑해지고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시작한 것도 늦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저는 진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런닝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런닝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1년 뒤에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큼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뜨겁고 또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